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두 3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메타는 특히나 이 주력하고 있는 VR 헤드셋, 스마트 안경 이런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쳐서 조금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메타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던 게 오라이언이었잖아요. 오라이언에 대한 기대감은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라이언에 관련 기대감은 안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메타가 계속 어떻게 보면 VR 기기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하지만 실적을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던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빚을 발할 시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메타의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실적이 다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관련주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쪽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MS나 메타나 다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AI 관련 투자나 이런 부분이 중단이 될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 박자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은 더욱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부터 나왔던 부분이 큽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AI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섣부르게 고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아니다. 못해도 이번 연도는 아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미국 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내 주식 관련주들의 방향성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LG 이노텍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급등락은 심하지 않았는데 국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애플의 기침으로 인해서 LG 이노텍은 거의 독감 수준으로 걸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은 약간의 지금은 쉬어가는 장세보다는 좀 힘든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된 호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타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기대감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라이언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뉴스로 나오고는 있지만요.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양호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AI 관련주들 또 그 안에서도 희비가 많이 엇갈릴 텐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정도 있을까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테크윙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니까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는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HBM과 HBM 아닌 종목으로 많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디커플링이 낮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제는 대형주와 이제는 중소형주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엮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부장 관련주들을 엮이면서 이쪽이 수급이 약해지니까 이쪽이 강해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신 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머지 또 빠지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소부장단에서 그래도 오름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죠. HBM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하면은 또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관세 인상 그리고 보조금 축소. 특히 2차 전지가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차 전지를 봤을 때 미 대선만이 요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떤 쪽으로 조금 2차 전지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한테 악재가 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없앤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쉽게 어떻게 보면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만약 한다라고 해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이 전기차 패권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제재에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중국을 제재하면서 미국의 2차 전지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론 플레이가 섞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슬슬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탑픽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관련 회사들보다는 차라리 셀업체들 보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꺾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연속된 하락세를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는 방영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를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대형주 쪽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IRA에 대한 걱정은 기우일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축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뉴스에 조금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의 탑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짚어보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중소형 안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형주,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뭔가의 하위단의 섹터로 본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차라리 장비주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P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요즘에 좀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는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모아가도 장비 관련주들은 왜 상반기에 올라갔던 이유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다른 양극재, 음극재 관련 회사들보다 더욱더 괜찮다. 어떻게 보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알짜 주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상반기 때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아진다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번 연도 연간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의 빛을 발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25년도까지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계속적인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은 호재만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장비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차 전지의 업황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도 장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장비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확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6만 원 선 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근데 하회했습니다. 메모리 쪽은 비교적 선방했다고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한 성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PC 수요가 안 좋다고는 해도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금 바라보시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은 정말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면 4조대를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의 3.8조 정도 나왔던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과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부분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장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내일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는. 왜냐면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창립 55주년 기념행사가 내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재용 회장이 어떤 멘트가 나올지, 실적까지 이제는 다 공개가 된 순간에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개선 여지나 아니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더욱더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진 거를 보여줬고, 이제는 3분기 끝났어. 그럼 4분기는, 그리고 25년도는 너네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관련 멘트가 내일 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려감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잠정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미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가 나와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의 주가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는 내일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다음 주쯤에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나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거는 6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5만 원대가 지금 작년 가격도 아니고 재작년 가격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지금 장에서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장에서 따라가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실적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젠 다 나왔어. 그래, 너네 HBM 못해. 그거 다 알아.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젠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기대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내일 마련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우려가 되는 만큼 이번에 세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 계기를 이유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딱밤을 맞을 때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근데 막상 맞고 나면 별로 안 아파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매를 많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빠지네 주가가.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가격적으로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